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인스타를 염탐하다 사진의 실수로 하트를 눌러버린 기억, 회식 자리에서 던졌던 썰렁한 농담, 큰 용기를 낸 고백이 거절당한 기억. 왜 뇌는 하루가 끝날 때마다 행복이 아니라 흑역사부터 다시 틀어줄까요? 낮에는 까먹고 있던 게 밤만 되면 그 장면이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심지어 그냥 생각나는 정도로 끝나지도 않죠. 얼굴이 뜨거워지고 배가 간질거리고 이불 속에서 몸이 한번 움찔합니다. 끝난 일인데도 몸은 아직 안 끝난 일처럼 반응합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창피했던 기억은 뇌에 그냥 지나간 정보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처럼 남기 때문입니다. 코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자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머스 길로비치는 학생들에게 가수 얼굴이 크게 박힌 티셔츠를 입히고 방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학생들은 거의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다들 나를 봤을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 티셔츠를 기억한 사람은 학생들이 예상한 수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 효과입니다. 우리는 내가 저지른 실수와 민망한 장면이 남들에게도 엄청 크게 보였을 거라고 과대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중심에 내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화면 전체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수많은 장면 중 하나였던 거죠. 문제는 머리는 이걸 알아도 몸은 잘 안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창피한 기억에는 단순한 사실만 남지 않습니다. 저 때 나 이상하게 보였겠지. 같은 해석까지 같이 붙습니다. 이런 해석이 붙는 순간 뇌는 그 기억을 그냥 지나간 장면으로 두지 않습니다.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는 경고처럼 붙잡아 두죠. 창피한 기억은 유난히 질깁니다. 좋았던 일은 분위기만 남는데 창피했던 일은 표정과 말투와 침묵의 길이까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치심이 붙은 기억은 몸의 감각까지 같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밤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 생각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몸도 같이 반응하죠. 그럼 왜 하필 밤일까요? 핵심은 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밤에는 바깥 소음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낮에는 메시지도 오고 화면도 보고 몸도 계속 움직입니다. 뇌의 신경이 바깥으로 분산돼 있죠. 그런데 눕는 순간 외부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는 생각과 관련된 뇌의 흐름이 더 활발해집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와 미래,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피한 기억은 원래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기억에는 사실보다 해석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다들 이상하게 봤겠지. 장면을 다시 보고 해석을 덧붙이고 그 해석으로 다시 나를 공격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반추라고 부릅니다. 끝난 일을 계속 되감으면서 의미를 덧붙이는 습관이죠. 반추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잠들기 전 각성이 잘 내려가지 않고 스트레스 반응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밤에 흑역사가 떠오르면 잠이 더 멀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생각이 몸을 깨우고 깨어난 몸이 다시 생각을 붙잡는 악순환이 생기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창피한 기억이 죄책감보다 수치심에 더 가깝다는 점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과하거나 고치거나 다음 행동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다릅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냐? 라는 쪽으로 바로 뛰어버립니다. 그 한 장면이 내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밤에 떠오르는 흑역사는 더 버겁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미완결감입니다. 창피했던 장면에는 늘 수정하고 싶은 대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조금만 다르게 말할 걸. 뇌는 끝난 장면을 다시 꺼내며 다른 결말을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속은 시원해지지 않고 기억만 더 선명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를 착각합니다. 이 기억이 자꾸 떠오르니까 남들도 아직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 사람 한 명의 가장 창피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잘 안 떠오르죠. 다른 사람도 비슷합니다. 내가 몇 년째 붙잡고 있는 그 말 실수를 다른 사람은 며칠 만에 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바로 여기서 가장 잔인하게 작동합니다. 남들은 이미 지나간 장면을 나만 확대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마다 흑역사가 떠오를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기억에서 한 발짝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전 장면이 밤에 다시 떠오른 것뿐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한 번 거리를 두고 보면 기억과 해석을 조금씩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면보다 해석을 잡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건 자체보다 그 장면에 덧붙인 결론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억이 떠오르면 이렇게 바꿔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그 장면에서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은 뭐였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덧붙인 과장은 뭐였지? 이렇게 나누면 장면은 조금 작아지고 자책이 어디서 부풀려졌는지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끝나지 않은 장면을 아주 짧게 끝내주는 겁니다. 종이에 한 줄만 적어도 됩니다. 그때 나는 긴장했고 그래서 실수했다. 그 장면이 내 전체를 증명하진 않는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한 박자만 쉬고 말하자. 중요한 건 완벽한 통찰이 아닙니다. 뇌가 계속 재생할 이유를 조금 줄여주는 겁니다. 잘 때 창피한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건 그만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사회적 기억은 원래 더 질기고 수치심은 과장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또 흑역사가 떠오르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과거의 일이 밤에 다시 떠오른 것뿐입니다. 선명하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직 아프다고 해서 아직 현재인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흑역사는 우리가 밤에 느끼는 것보다 훨씬 작고 사소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밤은 기분 좋은 꿈 꾸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